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는 동안 제주에서는 해안 갯바위에서 이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파도에 구조는 쉽지 않았는데요. 태풍 북상을 앞두고 해안 출입을 통제하는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며 결국 무색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 갯바위에 해양 경찰대원들이 목숨을 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몸에 줄을 묶고 바다를 향해 나서보지만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돕던 다른 해경 대원들까지 거센 파도에 떠밀려 바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옆 갯바위에서 낚시객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파가 계속 치는데 계속 그 계좌에 계시더라고요. 한 3, 4회 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안 보이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4m 가까이 높게 밀려들면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높은 파도에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방 헬기로 실종자를 건져 올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이제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시도했지만 접근이 안 돼 가지고 저희 헬기가 소방 헬기가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제주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사고 당시 제주에는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져 해안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역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낚시객들이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 하더라도 이제 외진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 외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해안에 최대 7.1m의 파도가 일고 시속 88km의 강풍이 관측된 제주. 태풍이 지난 뒤에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해안 출입이 통제됐지만 곳곳에서 높은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낚시를 하는 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에서 1명이 떨어진 아파트 지붕에 맞아 다치고 신호등 2개가 부서지는 등 피해 신고 4건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당근과 양배추 대신 월동무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헥타르당 보상금 2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월동무 재배 면적은 5,400헥타르로 이미 적정 수준인 5,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첫 번째 도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가 핵심 측근인 이른바 오핵관을 중용하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불투명하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 쟁점은 오영훈 도지사의 인사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오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고 정무부지사와 특별보좌관 등을 선거 공신들로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까지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오핵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전에 다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적당히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관련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강충용 도의원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추궁했습니다. 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안 계시길래 우리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꾸 질문해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저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비판보다는 지역구 현안 등에 집중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환경보전 분담금을 도입하고 렌터카 총량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하수와 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시설은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건설사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우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 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구간이 절대 보전지구와 경관 보전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업자 측은 정확한 반려 사유를 파악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남성. 무료 교육 대상자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려 했지만 제주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구할 수 없는데 교육비는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이나 되는 6만 원이나 돼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이 없으면은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4시간에 6만 원인데 그 6만 원이 일반 근로자의 하루 반값이에요. 정부는 건설 일용직일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55세 이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제주에서는 현재 대상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 지역 교육을 실시해오던 업체가 2년 전부터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교육비 6만 원 가운데 국비 지원 4만 원을 제외한 2만 원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주는 갈수록 교육 수요가 떨어져 수익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 교육생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수익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까지 안 해온 겁니다. 결국 제주에서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증을 내자고 하거든요. 이거는 증을 받기 위해서 좀 내야죠. 해당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이 같은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무료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집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주 도민들은 정부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188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입원 환자는 10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명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33만 1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4명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서귀포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8도를 기록해 9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강한 북서풍이 유입됐고 한라산 남쪽에 페인 현상을 일으켜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27.9도에 그쳤고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 8척이 계류할 때 부두에 묶어두는 홑줄이 풀려 항 안에서 표류했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투입하고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바다로 밀려가는 것을 막았는데 초속 24m의 강한 바람으로 홑줄이 끊어지거나 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상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상일 전 후보는
지난 5월 JDC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의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부 전 후보가 SNS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부 후보는 법을 위반한 호별 방문이 아니라며 반박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에서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박창홍 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도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와 2차 피해 예방을 도운 시민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지난 1980년 고입 연합고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진 학생의 어머니 전덕자 씨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고 김은진 학생에게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뒤 2m 아래 감귤밭으로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61회 탐나문화제가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 탑동 공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탐나문화제 61주년을 맞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탐나개벽 신의제와 예술무대 등 1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탐나 시가 행진을 3년 만에 선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